때이른 찜통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폭염주의보까지 대한민국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올여름 더위를 물리칠 특공대 3인방을 소개합니다. 시원한 얼음 조각에 달콤한 팥이 가득. 소박해서 더 맛있는 옛날 통 팥빙수. 잘 나갈 때는 요 얼음으로 하루에 한 17개에서 20개 정도, 한 350그릇 정도. 자연의 색과 맛을 담았다. 과일을 갈아 만든 아이스크림. 정말 과일을 한 입 베어 먹는 느낌? 더울 때 여름에는 뭐 일주일에 진짜로 한 4-5번 먹어요. 레스토랑의 품격을 집에서 즐긴다. 제철 과일과 쿠키로 만드는 고급 디저트. 셔벗과 티라미수까지. 일상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오감을 만족할 수 있고 또 보면서 예쁘고 먹으면서 즐겁고. 눈으로 맛으로 더위 잡는 시원한 디저트를 만나봅니다. 한국의 남쪽, 무더위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부산으로 가볼까요? 진짜 여름에는 이 집 생각 아니랍니다. 옛날 우리 농사 지갖고 촌에서 농사 지갖고 먹던 거는 샤워한 개나 마시고 하나를 파네. 속까지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준다는 부산의 더위 사냥꾼은 사각사각 얼음 조각에 달콤한 팥이 가득한 옛날 통 팥빙수. 진짜 기분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것들이. 그때 옛날 팥빙수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처음엔 메뉴가 빙수 이제 2개밖에 없었거든요. 팥빙수하고 단팥죽. 오로지 팥으로만 승부한다는 이곳은 여름 소식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흰 것은 얼음이요, 붉은 것은 팥이니 단출한 만큼 팥맛이 빙수의 맛을 좌우한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팥 냉장고. 전남 나주에서 온 팥이고요. 전남, 전북, 충북 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요? 그쪽이 팥이 일단 토지도 그렇고 농사하기가 좀 좋고 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네, 좀 탱글탱글하고. 정말 알차 보이는 팥알들. 6kg씩 매일 삶아내니 고될만도 한데 팥을 씻는 물까지 생수로만 사용을 한다고요? 어차피 씻어내는 거긴 한데 입에 닿는 거라서 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성격이 좀 별나서. 어떤 팥이 좋은 거예요? 국산하고 중국산 차이가 저희는 팥 크기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이제 저희는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좀 붉은 빛이 나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어두운 색깔, 광택이 납니다. 저희는 광택이 안 나요. 저희 국산 팥은 이제 표면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오래 삶아도 앙금이 터지지 않고 이제 탱탱하게 잘 유지될 수가 있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터져버리고 껍질이 아주 부드러워서 맛이 없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못난이 국산 팥맛이 일품. 값도 3배나 비싸지만 국산만을 고집하는 이유인데요. 끓고 나서 이제 일정 시간 이제 한번 초벌 삶아내고요. 이제 팥이 들고 있는 안 좋은 성분이라든지 불순물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삶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쓴맛이나 쇠맛이 나옵니다.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 하루 10시간 정도를 팥 삶는 데 보낸다는 최준 씨. 삶아낸 팥들은 바로 찬물에 넣어주는데요. 면 뜨거운 거 있다가 찬물에 넣으면 탱탱해지는 것처럼 뜨겁게 끓인 거를 찬물에 빨리 넣어가지고 껍질을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이제 팥 안에 이제 들어있는 앙금들이 터지지 않고 이제 껍질이 지켜주면서 장시간 삶아도 이제 이 모양이 살아있는 거죠. 정말 속부터 겉까지 살뜰하게 챙긴 보람이 있는데요. 끓는 물에 오랜 시간 입수했는데도 철갑을 두른 듯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혹시 또 팥 받아오는 건가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옛날 빙수용 얼음입니다. 그런 각얼음을 사용해가지고 그쪽으로 저기 넣으면 갈리는 형태. 옛날에 다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잘 나갈 때는 요 얼음으로 하루에 한 17개에서 20개 정도. 옛날 빙수 같은 경우는 한 350그릇 정도. 하루 350그릇을 판다고요? 이러니 얼음이고 팥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팥이 적당히 삶아질 때쯤 마지막에 넣어주는 이것 역시 그렇죠. 사탕수수 원당입니다. 정제되는 순간 이제 설탕의 단맛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텁텁한 단맛이 납니다. 깔끔한 단맛이 나지 않고 사탕수수 원당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설탕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이 팔아야죠. 조금 팔면은 이제 그 달이 힘들어집니다. 앓는 소리 하면서도 좋은 재료 고집은 꺾을 수가 없는데요. 직접 볶은 천일염으로 사골처럼 진한 맛을 더해주고 전분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 자연 상태로 충분히 식히며 물기를 없애줘야 합니다. 빙수 팥의 꾸덕꾸덕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한 굳히기 단계인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숙성이요? 네네. 아, 숙성을 또 거쳐야 돼요? 이제 굳히기에 들어갔으니까 네. 팥이랑 앙금끼리 같이 이렇게 합쳐지도록. 아. 네, 그렇게 하루 정도 24시간 숙성을 하면 네. 이제 완전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여러분들? 완성된 거. 네, 보시면 팥 알맹이가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팥에서 추출되는 앙금. 그리고 저희 사탕수수에서 나온 이제 당분.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응집돼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가 가장 맛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린 포대가 40kg 정도 되는데 제가 한 10포대 정도 버렸습니다. 버렸다고요? 네, 만들다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질리지 않는 단맛을 찾아내는 데만 무려 8개월이 걸렸다는데요. 장사도 접고 매진한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팥을 좋아해서 전국적으로 팥을 먹으러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다 일단은 제 성에는 안 차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3년 전에 처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찰떡으로 직접 만든 인절미까지 그의 정성이 한가득 담긴 옛날 통팥빙수. 그럼 어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까요? 팥이 좀 다른 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따라요? 다른 데 팥은 좀 너무 달고 짜고 이런데 이거는 딱 먹기 좋게 담백하고. 제가 원래 팥빙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팥도 그게 안 달아서 좋고 너무 맛있고 오늘은 좀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식성의 장벽까지 무너뜨린 빙수의 맛. 어른들 입맛에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옛날 우리 농사 지갖고 촌에서 농사 지갖고 먹던 거는 그런 맛이 많이 그래서 자주 내 말이 거짓말이야. 뭐라고? 다시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한번 다시 보시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시청자분들한테는? 그래요. 그걸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그죠? 선생님이 거짓말이 아니고. 예, 이 집 사장님이 삶는 기술이 있는지 진짜 팥이 좋은 건지 그 우리가 뭐 누르고 안 보이겠네. 팥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 확인 안 되잖아요. 요즘 뭐 하도 지상에서 뜯어 사도 가짜도 많은데 이 집 진짜 팥은 진짜 맛있어요. 팥 맛에 반해 정신없이 먹다 보면 더위까지 함께 날아가는데요. 팥만 지금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 미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빙수 쪽으로 부산에서는 일단 이름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팥빙수 집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을 일단 좀 뛰어넘고 연령대가 모두 다 찾을 수 있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빙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태원에 경리단길이 있다면 경주에는 황리단길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옛스러움이 묻어나는 경주에 자리한 청춘의 거리. 트렌디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이 거리에 핑크빛으로 여심을 유혹하는 이곳. 좀 핑크핑크하죠. 저렇게 젊으신 여자분들이 핑크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도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아, 그러면 네. 여기 오시는 주 고객층은? 네, 젊은 20대, 30대 여자분들이죠. 인테리어만이 아닙니다. 총천연색 먹기에도 아까운 아이스크림이 가득한데요. 수제로 만든 건강 간식, 식품위생관리 시스템 햅섭 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요. 저희 아이스바 같은 경우는 정말 과즙을 갈아서 얼리거든요. 그 키 같은 경우도 그 과일을 일일이 다 과육을
껍질을 벗기고 블렌딩 해가지고 과일을 갈아 만든 거예요. 씨가 보이시죠? 보이면. 그런데 진짜 과일이 들어간 건가요? 정말 과일이거든요. 드셔보시면 정말 과일을 한 입 베어 무는 느낌? 그러실 거예요. 진짜 과일이 아이스바 안에 쏙. 키위부터 딸기, 포도,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이용하면 다양한 색과 맛을 낼 수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꼭 목이 말라요. 갈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왜 그렇지? 그냥 과일 맛 먹었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냥 사실은 개발하게 됐어요. 사실 이거 지금 아주 초록색이진 않잖아요. 키위 색깔처럼 정말 인공 색소 넣어서 초록색 예쁜 연두색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합성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유기농 천연 재료를 사용해 건강까지 잡은 아이스크림. 먼저 초록빛이 싱그러운 말차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무엇보다 아이스크림의 생명은 달콤함이죠.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미네랄이 함유된 원당과 천일염으로 맛을 내고 모양을 잡아주는 천연 안정제까지 넣어주는데요. 이제 말차가 들어갑니다. 고운 가루예요. 색깔이 굉장히 곱죠. 이게 향기가 확 올라오는데요? 네. 녹차 향이? 이게 말차가 더 적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충분히 넣어줘야 돼요. 녹차가루를 넣었더니 그 텍스처가 그 식감이 너무 거칠거칠하더라고요. 식감이? 네네. 될 수 있으면 근데 적게 넣으면 또 색깔이 이쁘지 않고 그래서 선택한 게 말차 가루예요. 고운 가루로 되어 있어 이질감이 적고 푸른 녹차잎의 색은 그대로. 우유를 넣어가며 저어주면 베이스가 완성되는데요. 충분히 갈아주면 재료들이 다 섞이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기계에 넣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얼리면은 아이스크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준비된 원액을 기계에 넣고 얼려주면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의 아이스크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를 원래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제가 식품 가공을 전공하긴 했는데 저희 아들이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정제라든지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시판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먹을 건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사실은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연 계기가 됐어요. 내 아이에게 먹이는 식품을 만드니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기계에서 뽑은 아이스크림을 또 한 번 섞어줍니다. 공기가 들어가야지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그게 좀 부드럽게 하는 우유 네, 게 아니라? 네. 우유랑 뭐 생크림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수제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려요. 큰 기계로 공장에서 뽑아내듯이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저희가. 첨가물을 넣지 않으니 유통기한도 짧아 소량을 자주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담근 장처럼 숙성기간도 필요합니다. 식판되는 거 같은 경우 안정제가 넣으니까 썩는 즉시 어느 정도 맛이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재료를 안 넣다 보니까 하루 정도 맛도 서로 잘 섞이고 하니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하니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지만 그만큼 맛은 2배. 아이들 입맛 사로잡는데 이만한 게 없겠죠? 많이 퍼주세요. 많이. 엄청 많이. 오, 더 많이 퍼주면 좋은데. 취향대로 고른 아이스크림으로 형제가 나란히 더위를 식힙니다. 음료수보다 아이스크림이 왜? 차갑고 맛있으니까. 그러면 더울 때 딱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더울 때 아이스크림 딱 먹으면 어때?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짜릿함? 네. 더울 때 여름에는 뭐 일주일에 진짜로 한 4-5번 먹어요. 일주일이요? 네. 맨날 밖에서 먹는 뭐 불량식품 같은 거 먹는 것보다 뭐 유기농이니까. 경주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아이스크림. 그게 저희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마음 변하지 않게
천연 재료로 가지고 정직하고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자. 이게 저희 목표죠. 마지막 더위 사냥꾼을 찾아 나선 곳은 서울 연남동의 한 키친 스튜디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다빈 씨가 요리 수업은 물론 푸드 스타일링까지 하고 있는 작은 공간인데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원한 디저트를 소개합니다. 여름 과일을 이용한 토마토 참외 셔벗과 그리고 흔히들 밖에서 사 드시는데요. 얼려서 차갑게 먹는 베리 티라미슈를 만들 겁니다. 과즙을 얼려 만든 것으로 디저트의 안성맞춤인 셔벗과 부드러운 촉감의 이탈리아 정통 디저트 티라미수. 지금부터 참외 토마토 셔벗을 만들 건데요. 그래서 가장 메인 재료인 토마토. 토마토는 잘 익은 빨간 토마토를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한 단맛을 낼 수 있고요. 이제 참외도 이제 줄이 깊게 들어간, 그리고 또 향을 맡으셨을 때 향이 느껴지는 참외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거해 주시고. 집에 있는 다른 과일을 사용해도 좋은데요. 깔끔한 식감을 위해 먼저 껍질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은 왜 끓이시는 건가요? 이렇게 손으로 벗기시면은 지저분하게 잘 안 벗겨져요.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길 거예요. 토마토의 윗부분에 십자 모양 칼집을 내주고 끓는 물에 살짝 담가 돌려주는데요. 한번 데치면 이 안에 영양분이 더 좋아져요. 네. 토마토는 불과 만나서 열과 만났을 때 그 영양 성분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토마토가 잘 벗겨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정말 잘 벗겨지는데요. 참외는 껍질뿐 아니라 속까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레몬이나 라임즙으로 상큼함을 추가해 줍니다. 하지만 상큼함의 끝판왕이 되려면 이것도 빠질 수가 없죠. 바로 바질인데요. 이 바질은 사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지만 이 바질을 넣음으로써 그 커지는 그 향과 풍미가 엄청나요. 그래서 가까운 하원에 가시면은 작은 바질 화분들이 되게 많이 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사서 부엌에 하나 놓으시고 요리하실 때마다 하나씩 뜯어서 넣으시거나 혹은 물에다가 타서 넣으시면 되게 좋은 게 이 허브 자체가 두통이나 신경과민 같은 거에 이제 진정 효과가 좋아서 여름에 물에 그냥 허브 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향뿐 아니라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색감 또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요. 눈으로 향으로 청량함을 가득 충전하고 손질한 재료들을 함께 갈아줍니다. 이제 보통 셔벗을 만들 때는 우유나 생크림이나 혹시 연유 같은 유제품을 많이 넣고 만들어요. 그럼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달콤해지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좀 더 깔끔하게 레몬 라임즙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입맛대로 꿀을 넣어 달콤함을 더해줄 수도 있는데요. 곱게 갈아내니 토마토의 붉은색과 하얀 참외 속살이 어우러져 식욕을 자극하는 핑크빛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바질이죠. 요리할 때 이 허브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요리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요리를 하면서 향으로 힐링을 한다는 다빈 씨. 뚝딱 완성된 베이스가 냉동실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통째로 얼려버리면 덩어리 얼음이 되고 나중에 그걸 갈아서 드실 수도 있지만 너무 슬러시처럼 입자가 작아지거나 녹거나 갈리지 않은 부분 이렇게 불균형할 수 있기 때문에 셔벗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크를 긁어주시는 게 번거롭지만 중요합니다. 셔벗이 알맞게 어는 동안 티라미수를 만들어 볼까요? 그런데 어째 재료가 좀 늘어났네요. 디저트가 보통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티라미슈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홈카페처럼 집에서 카페에서 드시듯이 조금 분위기를 내거나 또 손님이 오셨을 때 조금 예쁘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한번 팁을 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자 아닌가요? 티라미슈 보시면은 밑에 빵이나 쿠키 같은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반죽을 해서 굽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대신 사용할 것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마트 가면 바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즐겨 드시는 그 쿠키예요. 요거를 부셔서 여기 준비한 버터랑 버무리면
따로 굽거나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때 티라미슈에 들어가는 빵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 지퍼백에 과자를 넣어 잘게 부셔준 뒤 버터와 함께 뭉쳐주면 금세 고소한 쿠키 시트가 완성되는데요. 정말 쉽죠? 티라미수에서 가장 중요한 크림 역시 복잡한 과정 없이 부드러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커피 맛 대신 과일청으로 상큼한 맛을 더한 치즈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를 함께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 섞은 치즈를요. 이제 냉동실에 한 2시간 정도 얼릴 겁니다. 지금 2시간 정도 그러면 또 이거 기다려야 프로즌 되는 건가요? 티라미슈니까요. 차갑게 드셔야 되니까 냉동실에 얼릴 거예요. 아 그러면 2시간 네. 동안 지금 또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얼려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다 얼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꽁꽁 얼음은 아니고 살짝 얼음 결정이 있을 정도로만 네. 네, 조금 더 부드럽게 네. 이렇게 얼렸습니다. 살얼음이 얼은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거를 제가 조금 부드러운 크림이기 때문에 짤 거예요. 근데 집에 짤주머니가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지퍼백에 넣고 얼렸습니다. 아 네. 아이디어구나. 네, 네. 2번 손이 가지 않죠? 아 그렇구나. 바쁜 주부들을 위한 맞춤형 아이디어가 무궁무진. 지퍼백 끝부분을 잘라서 짤주머니처럼 짜주면 손에도 묻지 않고 간편하게 요리가 가능한데요. 크림 사이에 베리로 상큼함을, 타임허브로 향긋함을, 휴가 파우더로 달콤함을 더해주면 여름에 딱 어울리는 티라미수 완성! 그럼 협엇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아 다 됐어요. 요리하느라 고생했는데 다빈 씨 먼저 드셔보세요. 어떻게 피로가 좀 풀리시나요? 진짜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어때요 맛이? 어떤 맛이? 일단 입안에 넣자마자 네. 너무 시원하고요. 아 토마토가 이렇게 달고 또 샤메가 향긋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드시는 순간 그 레몬즙의 상큼함과 또 바질의 향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촬영하느라 진땀 흘린 제작진도 한 입. 슈퍼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보다 맛이 약하죠? 정말 맛있어요. 근데 맛이 진하죠? 네, 맛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약간 채소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나는 네, 것 토마토가 같은데. 얇으니까. 예. 굉장히 괜찮네요. 칼로리까지 생각한 건강 디저트. 여름의 기운을 받아 잘 여문 제철 과일로 피로는 물론 더위까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겠는데요. 일상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오감을 만족할 수 있고 또 보면서 예쁘고 먹으면서 즐겁고. 여름 더위를 막아주는 파스꾼으로 자리 잡은 팥빙수. 그리고 달콤함으로 기력 충전. 살얼음 옷 입은 다양한 디저트로 올여름 더위에서 탈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